73% 정도가 문제에 대해서 수면 장애 상태,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깨요.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채널 전지적 신경 시점 이한승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다고 약 팔러 나온 건 아니겠죠? 제가 신경과 전문의인데 보약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그 얘기 해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거, 우리는 뭐 굉장히 고등한 거, 뭐 일터로 나간다, 뭐 한다 그런 걸 생각을 하지만 우리 생물체의 입장으로서, 특히 동물의 입장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게 세 개가 있죠. 먹고, 자고, 싸고. 물론 배설한다는 고급 용어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쉽게 써봤어요. 딱 두 글자로 맞춰보려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덜 먹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또 안 싸려 하는 사람도 없죠. 굳이 설사가 났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잠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안 자도 된다, 잠은 막 덜 자도 된다, 막 이렇게 자도 되고 저렇게 자도 되고 그냥 적당히 때우면 된다, 이런 사고가 많아요.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잔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에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맨날 자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그것을 한번 제대로 집대성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뭐 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자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늘 행복하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자는 사람은 자기가 충분하게 잤다고 얘기도 안 해요. 뭐 별로 과부족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잤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유는 부족해서겠죠. 그래서 최신 OECD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대충 8시간 반이에요. 뭐 통계에 따라 약간씩 틀리긴 한데 하여튼 다 8시간 반. 8시간 20분에서 8시간 40분 정도. 우리나라랑 일본은 한 7시간 반 정도.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본의 7시간 20분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은 한 7시간 40분은 조금 더 잔다. 그래서 위안을 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요. 한국이나 일본은 잠을 덜 자면서 더 열심히 살겠죠? 근데 새로운 산업이 생기거나 국민소득이 높은 건 어쨌든 이쪽이죠. 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거. 물론 유럽은 아니고 좀 미국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더 잘 자는 나라가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산다는 거는 통계로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충분이란 말은요, 욕구가 충족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밥을 충분히 먹었다면 배가 부르다는 얘기겠죠. 충분히 자면 더 이상 졸리지 않아야 되겠죠. 더 이상 졸립지 않다는 것은 낮에 가만히 있거나 그럴 때도 전혀 졸음이 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2021년 모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인용하면 우리 한국 성인의 73% 정도가 수면 장애 상태래요. 근데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하면은 뭐 잠을 아예 못 자거나 막 악몽을 꾸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일어난다거나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수면 장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잠이 안 온다.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수면 장애고요. 자다가 자꾸 깬다. 이거 역시 수면 장애고, 자다가 불필요하게 일찍 일어난다. 이거 역시 수면 장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8시간 정도 통잠을 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꾸 깬다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거나 뭐 밤에 뭐 자기 위해서 양을 갖다 100마리, 1000마리 세워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수면 장애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사람이 아프면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만성 통증이 있으시면 일단 아파서 자다가 자꾸 깨요. 그 다음에 불안하게 되면 자꾸 꿈 내용도 사납고 그래서 자다가 깹니다. 역시 수면장애 잘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코골이인데요. 이게 젊은 사람, 뭐 어린 애들, 코골이는 뭐 아데노이드 비대라든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한 4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부터는 코골이가 실제로 이제 기도가 콱 막히면서 코를 골다가
하면서 한 10초에서 30초 멈출 때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몸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깨겠죠. 특히 코골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깨는 것보다는 깨기 직전까지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1시간에 14번, 15번, 20번까지 그런 경우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라기보다는 저희 의사들이 흔히 듣는 얘기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깨요. 화장실 가기 위해서 자꾸 깨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면요. 뇌하수체에서 ADH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즉 이 호르몬은요. 잠을 때 소변을 안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들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곤하면 12시간을 화장실 안 가고 꼬박 잡니다. 그때 화장실을 안 가도 되는 이유는 방광의 소변이 차질 않아서 그래요. 방광의 소변이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면서 소변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아니 사실 뭐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만들어지는 거지만, 근데 잠의 질이 안 좋아지면 이 ADH가 덜 나오게 돼요. 이게 덜 나오면서 자꾸 방광에 소변이 차고, 우리는 방광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요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자꾸 깨게 되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깨는 게 아니라 방광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깨서 화장실 가는 거. 근데 방광이 차는 이유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어쩌다 저쩌다 통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접하는 우리 한국 가정, 보편적인 중고생이 있는 가정의 실태를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할게요. 특히 이제 본격적인 게 애들이 중고생이 되면서부터인데요. 자, 학원은 밤 10시에 끝나죠. 옛날엔 12시에 끝나기도 했는데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강제로 하여튼 10시에 학원이 종료가 되게 됐죠.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은 보통 10시 반 정도. 근데 원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11시 정도 돼야 집에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 되면 좀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야근하는 직장인보다 더 심하죠. 그래가지고 청소년은 늘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어요. 먹고 좀 씻고 친구 톡 좀 보고 모르겠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잠깐 유튜브 보다 보면은 1시를 넘겨요. 근데 사람이 아무 때나 잠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0시를 넘기게 되면은 1시나 2시 정도 돼야, 특히 2시 정도 돼야 잠이 와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보통 칼라로 보죠. 칼라를 본다는 의미는 청색광이 결국 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청색광은 커피 한 잔 정도의 효과처럼 뇌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잠이 오히려 달아나고, 그래서 1~2시에 자고 학교 가기 위해서 7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결국 보통 대여섯 시간 자게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학생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아니겠죠. 엄마 아빠도 진짜 속칭 개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가 무서우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째 데려와야죠. 근데 성인은 10시면 사실 졸리거든요. 근데 10시에 그 졸음을 깨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해가면서 하여튼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 가로등, 빛도 보고 헤드라이트도 보고 뭐 별거 다 보면서 잠이 또 깨죠. 어쨌든 밤에 운전을 해서 애를 데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오면은 뭐 밥을 챙겨준다든가 간식을 챙겨준다든가, 또 일부 집에서는 이제 뭐 감시를 한다든가, 핸드폰 쓸데없이 오래 보니 감시를 한다든가,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아이와 같은 시간에 자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성인은 이때 잠이 안 와요 또. 그리고 출근 아침 준비로 7시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뭐 직장에 가까운 분들 얘기고, 직장이 먼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끽해야 한 뭐 6시간 자면 많이 잘까? 거기다가 이제 뭐 저도 약간 코를 골지만 남편이 코를 고는 경우, 괴롭죠. 그 코를 골 때의 소리가 보통 이제 뭐 작게 고는 사람, 중간 고는 사람, 크게 고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 정도 골 때 조용한 공장 정도의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심하게 코를 고는 경우에는 그 왜 수도관 공사하느라고 돌 깨잖아요. 그때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코를 골면 나머지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장이 먼 경우,
더더욱 잠이 부족하고 일하는 엄마는 거의 죽음이죠. 애 챙기다가 늦게 자, 자기도 일해야 되니까 또 뭐 화장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온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요. 이게 또 이러한 괴리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잠이 오는 시간이 연령대마다 좀 달라요. 특히 청소년과 성인이 다른데 청소년은 0시에 잠이 와요. 아유, 저기 뭐야, 중고생들은 진짜 11시엔 잠이 안 옵니다. 0시에 잠이 와요. 단 0시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한두 시예요. 근데 성인은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이 많이 와요. 근데 성인이 23시를 넘기게 되면 1시가 돼야 잠이 와요. 1시가. 근데 대부분 요새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뭐 주부는 논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요새 없을 거예요. 주부 되게 바빠요. 이런저런 거 하느라고. 근데 이렇게 늦게 자게 되면 결국 머릿속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방해가 돼요. 근데 멜라토닌이란 게 잠만 자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스스로 회복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덜 나오게 되면 몸은 AS가 안 될 것이고 잠을 깊게 못 자면서 머릿속에서 정보 처리나 감정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건강에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은요, 새벽 1시에서 3시라고 하고요. 조건은 깊은 잠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새벽 1시에 깊은 잠에 들어가 있으면 1시에 자서는 안 되겠죠. 그 훨씬 전에 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집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엄마들, 애들 감시하다가 늦게 자고 수면 부족해가지고 인지 기능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좀 볼게요.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는 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만 두 개를 좀 뽑아왔어요. 우리나라는요, 출퇴근의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제가 적어놨지만 서울에서 수도권, 이거 꽤 많습니다. 서울에서 판교 출근도 꽤 많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1시간. 수도권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출근할 때는 70분 정도, 1시간 10분.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 수도권을 오가는 인구 이동은 전체 인구수보다 많죠. 7,100만 건이래요. 그럼 서울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에서 서울 출퇴근도 30분 이내는 거의 없어요. 대개 45분, 50분입니다. 직장을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지역이 있긴 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빈부격차 뭐 강조한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이 반포, 압구정 이런 데예요. 이런 데는 어떤 서울 시내에서 어떤 직장을 가건 30분 안에 갈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 아시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놨어요. 서울에서 서울 출퇴근 그래. 그러면 1시간 이내에 끊겠지?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작년에 막말로 13억이래요. 우리가 맨날 억이나 조를 뉴스에 봐서 이게 감이 잘 안 오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모아도 1년에 1억 모아요. 10억 모으려면 10년 걸려.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숨 나오죠 우리가. 근데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만큼 쓰겠죠 그 사람은. 그래 뭐 한 500 쓴다고 쳐요. 4인 가족. 뭐 요새는 500 가지고도 많이 부족한 모양인데 하여튼 500 쓴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저축하고 쓰는 돈이 1,500.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세율이 50%거든요. 그럼 월 수입 3,000이 돼요. 세전으로. 그래서 연으로 따져보면요. 연봉이 한 4억 정도 돼야지 이런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힘들겠죠. 물론 뭐 이거는 제가 일부 그 뭐 간단하게 뭐 도식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어쨌든 서울에 살면서 그것도 좋은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 거리를 30분 안에 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출퇴근 시간만 긴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가 아주 당연한 나라예요. 칼퇴하면은 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듣거나 눈총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면 암묵적인 압박 그런 거 있잖아요. 퇴근 시간 됐는데 뭐 부장님이 저기 계속 앉아 있다거나 그거 나가기 힘들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퇴근해서 나가도 출퇴근 거리 때문에 집에 가서 내 자기 정비하고 충분히 자기가 어려운데 근로 시간도 길어. 출퇴근 시간도 길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시간이 점점 부족해져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습관 문제보다도 도시 구조의 문제 이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이 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여하간에 출퇴근이 우리나라 무지 길다.
그리고 강남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산 평택에서 올라오는 광역버스 많습니다. 광화문에는 일산이나 뭐 저기 의정부에서 오는 광역버스도 있고요. 그런 광역버스 1시간 반 달려요, 보통. 그러면 왔다 갔다 3시간. 몸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뭐 전 국민이 마찬가지지만 여가 시간엔 다 스마트폰 봐요. 저는 이제 막히는 길이 싫어서 지하철을 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하철을 타서 보면 왜 지하철 긴 칸 한 칸에 7명 앉거든요. 그 중에 최소 5명, 많으면 7명 전체가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출퇴근 시간만 보시겠어요? 집에 가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그러시겠죠. 근데 역시 다 칼라로 봐요. 그러면 청색광이 나오겠죠. 블루라이트. 근데 이게 낮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운 점도 있지만 그걸 밤까지 연장해서 주면 매우 안 좋아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공해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공해라고 하면은 뭐 공기가 안 좋은 거, 미세먼지, 어떤 화학물질, 뭐 페놀이 무슨 낙동강에 방류됐다, 뭐 그리고 뭐 주위에 찻길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공해라고 생각을 하죠. 요새는 이 밤에 밝은 빛까지 공해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자체가 굉장히 좀 밝은 도시래요, 전 세계적으로. 즉 밤에 어두워야 사람이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고 자기가 쉬운데 서울은 그렇게 좋지 않은 도시라는 거죠. 거기에 셀프로 자기 눈에 빛을 쬐요. 그러면 오던 잠도 달아나면서 우리가 그나마 잘 쉬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빛 공해가 세계 2위래요. 우리나라는 뭐 세계 1위, 아시아 최초 이러면 되게 자랑스러워 여기는데 이건 전혀 자랑스러워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밤에 밝을 때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밝답니다. 하기사 우리가 밤에 어디 뭐 조금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한밤중인데 이게 저녁인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서울 밝은 나라가 이탈리아밖에 없대요. 그 나라가 왜 밝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G20 중에 2위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에 89.4%, 즉 90% 정도가 빛 공해 지역이래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허용 기준 자체,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 해로울 정도로 밝다 이런 초과 지역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공해 지역 중에서 더 밝은 게 40% 이상이다. 근데 우리만 일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식물도 일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밝은 데서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하대요. 물론 우리도 생활이 힘들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으면 각종 질환, 암이나 심장 질환, 면역력 저하로 폐렴이나 그런 것도 자주 걸리고, 뭐 코로나도 자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치매를 비롯한 대뇌 퇴행성 질환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여하간 우리나라가 빛 공해는 선진국이에요. 좋지 않은 거죠.